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투자 시그널 올려보겠습니다. KL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 미증시를 복귀해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두 입에 시총 700조 원이 증발됐던 하루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시장을 잘 분석해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소나기 피해야 할까? 쏟아지는 반도체 악재입니다. 이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전일 바이든 행정부가 ASML이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해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두 후보의 움직임이 정말 상당한데요. 당분간 이 기술주의 시선은 좀 거두는 게 좋을까요? 당분간은 쉬어가는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앞서 우리 앵커가 소나기는 피해야 될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는 소나기를 맞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외부 일정이 빨리 끝나서 네. 집에 일찍 들어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왔고 저희 동네에는 편의점이 없습니다. 근처에. 그래서 역사를 나와 보니까 비가 좀 네.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를 맞고 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갈까 해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네.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멀지 않아서 그냥 막 가버렸어요. 뛰어서. 젖었죠. 네. 당연히 젖었죠.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좀 전에 비가 조금 내렸지만 이 비를 맞고 온 게 다행이다. 폭우를 피했다. 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 후보들 간에 경쟁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 기간이나 선거 기간이 되면 이제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 이 가상의 적을 서로 때립니다. 트럼프 후보가 며칠 전 인터뷰 기사에서 TSMC를 공격을 했죠. 대만을 네. 공격했어요. 이 질세라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관세 얘기를 하면서 ASML이랑 중국을 네. 때렸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제 악재에 의해서 시장은 요동을 쳤지만 우리가 이제 주시장을 들여다볼 때 네. 나무만 보지 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숲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주식시장만의 흐름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금시장, 통화시장, 상품시장을 봐야 된다. 쉽게 말해서 채권, 환율, 원자재 가격을 봐야 돼요. 네. 어제 채권, 환율, 원자재 시장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그 악재성 발언에 의한 시장의 변동성은 네. 일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었죠. 어제 장에서 뭐 바이든 트럼프의 그 메시지가 시장에 영향을 일부 주긴 했지만 네. 직격탄을 준 것은 ASML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ASML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크게 악재로서 노출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네. ASML이 어떤 회사일까요? 반도체 장비 회사요. 그렇죠. 네. 소부장 업체죠. 네. 뭐 노광 장비를 만들고 빛을 쏴서 회로도를 그리는 회사다.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한 1년에 2,000대를 만들고 한 대에 3천억 정도 한다. 뭐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ASML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도쿄 일렉트릭도 잠깐 거론해 주셨고 네. 우리나라 소부장 종목들도 최근 주가를 우리가 흐름을 판단해 보거든요. 주가 잘 올라가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AI 관련 종목들 일부는 올라가지만 국내 소부장 관련 종목들 별로 안 움직였어요. 오히려 네.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너무 올라서 그래요. 아니죠. 아닐까요? 소부장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네. AI와 연동된 후공전의 장비단의 종목들은 일부 오르긴 했어요. 네. 그런데 소재나 부품이나 전반의 소부장 종목들은 최근 상황 하에서 주가 오른 게 없습니다. 이유가 그리고 뭘까요? 반도체 경기 좋다라고 하죠. 앞으로 좋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왜 소부장 종목들은 안 움직일까요? 왜 그럴까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함에 있어서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네. 재고가 쌓인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 쌓인 재고를 출하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부장의 종목들이 왜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냐를 해석을 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들어 놓은 것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 계속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소부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소부장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와 소부장의 주가 궤적은 네. 시차를 두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요. 소부장이 뒤따라서 그 궤적을 따라서 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SML로 돌아서 네.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최근 분기당 그 매출을 보게 되면 6억 불 뒤 빼고요. 5억 불, 이번에 7억 불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가이던스도 뭐 CEO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다음 분기에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죠. 당연히 소부장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게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가이던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장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좀 있긴 한데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적을 풀이한 게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시장을 평가한 거죠. 그 내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읽지 못하고 시장이 충격파에서 뇌동한 흐름에서의 주가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그럼 반도체 종목 상승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장 일부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일부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깨어진 일정 추세의 흐름은 네. 시간을 두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정 부분의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게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반등세가 아니고요. 네. 기간차를 두고 가격을 회복하는 과정들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반도체 종목들은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다우랑 러셀 2000 지수는 정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러셀 지수요. 네. 이 이유가 궁금한데요. 러셀 지수 지금 한 대략 지수 측면을 보면 한 225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 기억에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러셀 지수의 지난 2021년도 고점이 2500포인트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나스닥이나 S&P나 다우 지수는 이미 2021년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최근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네. 러셀 지수는 이제서야 그 이전 21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간에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주가 흐름에서의 그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주가 상승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한국이 비슷한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네. 과정들은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반도체가 좀 쉬어간다는 말씀드렸죠. 네. 이 쉬는 구간에서의 흐름을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과정으로의 이 키 맞추기, 이 과정이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최근에 M7 종목들도 그렇고 반도체 기술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 반대로 이제 러셀이나 국내 중소형주는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체력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체력이 좋아진다는 내용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키 네. 맞추기 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형이 시장을 어느 정도 끌어주고 형이 쉴 동안에 동생이 다시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런 네. 전체적인 시장의 체력적인 부분, 내용적인 측면은 좋아지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줄까? 왜? 내일 장에 우리 장에 대한 반응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렇죠.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실업소양 청구 건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TSMC의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 TSMC가 매출을 발표하고 시장에서의 반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세부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분기, 그러니까 네. 이 직전 분기에서의 TSMC의 실적 발표 상황 하에서의 주가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네. 이때에도 매출에 대한 선제적 발표가 있었고요. 일주일 네. 시차를 두고 세부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TSMC의 주가가 140불 수준에서 네. 세부 실적이 나오고 나서 125불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180불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TSMC에 대한 실적 반영도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네.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TSMC의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결론치가 나오겠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 대한 결론치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TSMC가 오늘 쭉 올라가게 되면 네. 내일 시장에서의 우리 시장도 반등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네. TSMC가 이전 분기에 나타난 흐름처럼 되밀리게 된다면 네. 내일 장에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오늘 장 저점을 찍었던 구간을 한 번 더 찍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 네. 한 번 찍고 온 다음에 저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일 장, 오늘 장 저점까지 다시 들어올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반등을 주는 흐름에서의 내일 장 흐름이 나타나면 앞으로 반도체 단기 반등을 주겠지만 좀 쉬어간다는 흐름이 제가 진행될 거라 말씀드렸죠. 네네. 내일 장 강한 상승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면 기다려야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고 두 가지 관점으로 내일 장 전략을 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SMC 세부 실적에 따라 시장의 반응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요즘 시장을 보면요, 약간 네. 실적보다는 트럼프의 입을 좀 주목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종목들이 굉장히 반응도가 크게 네,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이제 트럼프 관련주의다 또는 네. 트럼프 악재주의다. 수의 반대편에 있는 뭐 종목들이다 해서 이 차별화돼서 우리가 주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으로는 이거 우리의 해석이거든요. 미국과 트럼프의 해석이 아니고 네. 우리의 참여자들의 해석으로 해석. 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2017년도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더라도 네. 그 당시에 뭐 여러 종목들에 대한 반응도가 각각 민감했어요. 네.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강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방산주가 좋을 것이다. 왜? 총기 협회의 지원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 트럼프 후보였기 때문에 네. 방산주에 대한 지원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방위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했었는데 실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은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반응도는 좀 각각 그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들은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만 그대로의 평가는 좀 성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그러면 트럼프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좀 성급한 시선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내 증시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훗남으로 변신한 어제의 못난이 주식들입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혜주, 뭐 조선, 방산, 기계 등 산업재뿐 아니라 오늘의 이슈처럼 못난이 섹터들이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뭐 계속 주도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분간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네. 제가 우리 앵커에게 네. 하나 질문 비슷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있어요. 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1, 2번에 하이닉스. 들어가겠죠. 그리고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LN솔, LGsol루션, 네. 그다음에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네. 5번이 셀트리온입니다. 네. 6번이 뭘까요? 현대차. 아, 그럼 따로 온 종목 기아. 있겠죠? 기아. 네. 오케이. 그다음에 8번은 뭘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KB금융. 아. 그다음은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이 10종목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빠져있는 종목이 있는 것 같죠? 뭔가 빠진 것 같죠? 과거에는 이 종목이 시총 10개 종목 내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LG전자 있죠. 네. LG전자가 과거에는 그래 시총 한 6, 7위, 8, 9위, 10위 또는 많이 떨어져야 12, 3위에 있었는데 네. LG전자 시총이 지금 19위입니다. 음. 그리고 삼성전기 시총이 30위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과거에는 시총 4위, 5위, 6위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네. 시총 14, 15, 16 요 권위대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앞서 못난이가 이제 훗남으로 변심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은 주겠지만 바로의 상승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네. 기관화 과정을 거쳐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흐름이 기관화 과정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고 본다라면 네. 이 기관화 과정을 만들어 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전에 언급해 못 주셨던 갔던 아이들. 당연하죠. 네.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기전자 어느새 많이 올라갔어요. 네. LG 디스플레이 바닥에 30% 올라왔습니다. LG전자도 일정 부분 올라왔고요. 조선주 사고는 싶은데 꼭 사면 주가가 안 움직일 것 같아서 그동안 못 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흐름에 있어서 조선주도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제가 네. 아까 시총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조선 3사 중에 한 종목은 꼭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 들어있었던 적이 많았어요. 지금 30위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조선주 더 올라와야 됩니다. 좀 더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일부 종목 셀사들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10위에 들어왔지만 카카오 좀 더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통신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올라와야 되고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면서 종목별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못난이 주식들이 이 흐름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의 지수가 횡보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때 못나이 주식이라면 좀 이상한데요.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네. 저평가되어진 주식들이 주가 흐름에서 탄력을 받는 구간에서의 당분간 시장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전에 미국의 러셀 2000 다우지수 말씀하셨죠. 네. 미국에서도 M7 종목들이 최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 하에서 네. 러셀 2000 같은 소형주 중심에서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죠. 키 맞추기입니다. 네. 고점 아직 돌파 못했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SK하이닉스 또 일부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최근까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겠죠. 이들 종목들은 당분간의 과정에서 기관화 과정에서의 조정을 받아주고요. 그럼 지수는 약간 하락하거나 횡보할 수 있겠죠. 나머지 시총 외곽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구간에서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수익이 나는 좋은 장의 성격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주의 깊게 판단하시고 매매 전략을 잘 짜시면 그동안 나는 반도체 못 사서 하이닉스 못 사서 AI 반도체 못 사서 계좌의 수익이 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부터는 수익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네. 내일부터라도 실행하시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반도체나 기술주 위주의 오름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장이 기회를 내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 조선건설, 유통 뭐 이쪽에서 상승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거라고 순서가 생각하시는지요? 있겠죠. 네, 빨리 가는 종목이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그제 건설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특징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주 4, 5%씩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건설주를 살까 했는데 뭐 오늘은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 내에서 정말 안 움직였던 업종 내에서 대표적인 업종이 유통업종이었거든요. 백화점, 마트. 네, 최근에 바닥 짚고 살살살살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 종목도 가능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내가 투자 관점으로 그래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섹터의 흐름은 어떤 섹터가 있을까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네,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조용히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유망해 보입니다. 전기전자요. 네. 왜요? 왜냐하면 네. 과거의 주가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주가는 반복적으로 그 흐름을 패턴을 이어가는 성격들이 있죠. 네. 반도체가 움직이면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패턴의 흐름들을 과거에 전체 큰 흐름에서의 섹터 구간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약간 순서를 달리해서 반도체가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였죠. 네. 그럼 그렇죠. 전기전자는 아직까지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전기전자 섹터가 최근에 반도체가 움직였던 만큼, 자동차가 움직였던 만큼 전기전자 내에서도 이 흐름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주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점이죠. 전기전자가 얼마나 탄력적인지 잘 모르시죠? 네. LG전자가 상한가 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습니다. 21년도 21년도요? 20년 12월 23일 날 LG전자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3년 전에요. 그렇죠. 네. 3년 전에 3-4년 LG전자, 전에, 네. LG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이 큰 시총이 높은 대형주가 네. 상한가로 마감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쇼킹한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센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의 주가 흐름은 한번 방향을 잡고 탄력을 받으면 빠르게 멀리 강하게 가는 업종의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된 네. 처음에 우리가 못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평가된 종목 내에서
앞으로의 주가 상황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에서의 섹터는 전기전자이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바닥 대비해서 조금 올라왔어요. 네. 하지만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장 관심 종목도 전기전자 섹터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큰 상승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최 앵커에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게 한 2년 정도 되시나요? 아니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주식 투자를 한 게 3년이 넘었다라고 네. 한다면 2021년, 22년, 20년 이때 삼성전기의 주가 탄력과 흐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 내에서 대형주 내에서 네. 가장 빠르고 가장 탄력적이고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 삼성전기였습니다. 자, 미증시만 봐서 잘 몰라요. 그러시구나. 네. 그런 삼성전기가 최근 2년 동안에 네. 박스의 틀에 갇혔었어요. 어느 정도 오르다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오르다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왜? 과거에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의 습성을 기억해서 삼성전기에 투자를 한번 해봤는데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그래서 네. 삼성전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어요. 최근까지 해서. 그런데 최근 내에서 박스를 돌파하면서 새롭게 모습이 변화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최근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주식을 매수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놀라지 마세요. 무려 최근 한 달 동안 4,500억 원을 삼성전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250만 주.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숨겨진 의도에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기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에 대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지분율 측면에서 35% 수준까지 지분을 높여놨어요. 네. 이 35%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과거에 주가가 22만 원이었을 때 21년도에 35%였고요. 네. 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쭉 내려서 25%까지 내려갔는데 최근 내에 지분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겁니다. 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기가 주가가 움직일 때는 외국인이 바닥에서 주식을 사고요. 기관이 사면서부터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관이 아직 사지는 않고 있어요. 외국인만 바닥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매집이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 있겠고요. 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날개를 달았죠. AI에 대해서도 진출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치도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런 전반의 흐름들을 봐서는 삼성전기가 여러 가지 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선호하는 측면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된다면 현 시점 주가 수준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외국인이 사는 걸 우리가 바라만 보지 말고요. 그들이 왜 살까? 그래, 나도 한번 사볼까? 라고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가격을 어느 정도에 잡아야 될까? 일단 박스 돌파했고요. 추세 흐름에서 있어서 전환됐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의 가격 수준 뭐 괜찮고요. 17만 원 전후로 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네. 무난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 고점 22만 원입니다. 네. 고점 근처까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20만 원까지 목표 20만 가격 원. 네.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가는 잘 오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만약에 손절가가 온다면 짧게 잡아드리겠어요. 16만 원. 16만 원. 네, 이 정도로 손절 잡아서 삼성전기에 대응을 하신다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 나도 한번 사보겠다. 라는 측면에서 수익을 한번 노려본다는 측면에서 삼성전기 좋습니다. 전기전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소개해 주시면서 전기전자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